자, 오늘의 영상에서는 테슬라 오늘 5% 상승했습니다. 한 2주 뒤에 생산량이랑 인도량 발표되고 그리고 10월 10일 로보택시가 발표가 됩니다. 그 기대감 그리고 50bp 금리 인하 후에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상승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좀 부진합니다. 지금 하방 추세에 갇혀져 있고 120불이 핵심 가격입니다. 120불만 돌파하면 이제 150까지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차트 분석을 해드리고 그리고 전체적인 증시 이 지수들은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3대 지수. 하지만 왜 주가는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 먼저 빠르게 알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얘기를 먼저 하고 이제 차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2 지금 머니 서플라이라고 유동성인데 미국 통화량이 내일 또 발표가 됩니다. 통화량을 보면 다시 오르고 있죠. 연준이 QT를 계속하고 테이퍼링도 하고 있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만약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고 돈이 많이 풀린다는 거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줄어들죠. 즉 인플레이션,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거죠. 여튼 통화량이 늘고 있고 내일 또 발표가 됩니다.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오늘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서비스 PMI는 높게 나왔죠. 서비스 쪽 경제 상황은 여전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크게 둔화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여전히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를 하고 경제도 강한데 인플레이션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원 PCE 물가지수인데 2.6%가 지난달에 나왔고 이번 주 금요일에 PCE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현재 컨센서스는 2.7%로 계속 하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실업률은 4.3%를 찍었다가 약간 내려갔죠. 4.2% 역사적으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미국 경제는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는 괜찮은 상태입니다. 연준에서 지난주에 50bp 금리 인하를 해줬죠. 크게 금리 인하를 해줬는데 통화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면서 최근에 금리를 인하했는데 왜 채권 가격이 떨어지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채권이 떨어진 이유는 위험 자산 선호도가 증가하고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점도표에 내년에는 100bp 금리 인하만 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갔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채권으로 먹을 자리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고 채권은 근데 상방 추세입니다. 그래서 좀 떨어지더라도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10년물이 3.9 넘어가면 이건 이상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물이 3.9% 가면 채권을 사기 좋은 가격일 수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하기 위해서 경제는 강하고 물가지수는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경제가 안 좋아지면 연준에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QT를 줄이건 금리 인하를 하건 서포트 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주가가 계속 상방을 찍고 있고 S&P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다우존스도 사상 최고가 근처에서 장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잘 가고 있고 그런데 나스닥은 좀 불안하죠. 아직까지 사상 최고가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방 추세를 돌파했습니다. 이 검정색 라인 보이죠? 이 하방 추세를 벗어나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483불인데 여기서 약간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여기 뚫리면 다시 하방 추세로 돌입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됩니다. 그거를 결정할 게 아마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에 엔비디아가 지금 하방 추세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게 120불을 아직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120불까지만 오면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쌓인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120불 가격이 오면 옛날 같았으면 주식 분할하기 전 가격이면 1200불이죠. 이 120불 가격 오면 매도를 하려고 하는 매물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중요한 거는 120불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하방 추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130 그리고 150 사상 최고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120불을 돌파하면 나스닥도 여기 482를 뚫고 사상 최고가를 시도해 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5% 올라서 딱 250불에 안착을 해줬습니다. 정말 깔끔한 가격에 안착을 해줬는데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생산량이랑 인도량 리포트. 오늘 바클레이스에서 그 리포트에서 인도량이랑 생산량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5%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에 또 로보택시 발표가 있죠. 그래서 여러 기대감이 테슬라를 상승으로 이끌고 있고 그리고 나스닥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맞물려서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259불, 260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돌파해야 이제 이번 연도 고점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매도 매물대를 벗어나서 상승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봤을 때 지금 265의 저항선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여기 뚫으면 정말 뭐 이번 연도 고점 갈 수 있겠지만 265를 뚫는 게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에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7월 달이랑 8월 달에 이 거래량이 엄청 많죠. 다른 날들에 비교를 해서. 그래서 이때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여기에 물린 물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또 물린 물량이 매도를 하려고 하겠죠. 지금 엔비디아가 120불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 그 가격까지 250불에서 그 가격까지는 약 6.4%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6.4% 먹을 거 아니면 그냥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는 게 더 낫습니다. 만약에 265불까지 간다. 거기서 다시 235불까지 내려오면 한 10%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6, 7% 먹고 10% 내뱉게 되는 건데 굳이 지금 여기서 매매를 뭐 들고 있는 분들은 괜찮겠지만 굳이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단타 할 거 아니면.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235불까지 떨어졌을 때부터 매수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235불부터 뭐 한 205불까지 볼 수 있겠죠. 뭐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제 둘 중 하나예요. 만약에 120불 오면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120불에 추격 매수를 해서 이제 130불까지 본다든지. 사실 120불에서 만약에 성공적으로 매수를 했으면 이제 120의 지지선이 형성이 되고 계속 올라가서 사상 최고가를 또 시도해봐도 되겠죠. 대신 120불에서 이 또 하방 추세 못 벗어나고 다시 뭐 88불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긴 합니다. 지금 9월 달입니다. 9월 23일인데 9월 달은 보통 계절성이 안 좋아요. 9월 달에 S&P가 수익이 난 날은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심리가 좀 안 좋게 작동해서 지금 S&P랑 다우존스도 사상 최고가고 이번 주 금요일에 PCE 물가지수가 나오니까 그때 좀 변동성이 클 수 있고 이번 주는 변동성이 언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냐면 목요일부터입니다. 스케줄을 보면 오늘 주가가 거의 보합이었습니다. 뭐 연준 위원들 나와가지고 또 50bp 금리나 할 수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내일은 S&P C실러 주택가격, 뭐 주택가격 지표 나오고 제조업 지수 나오고 소비자 심리 지수 나오고 이건 다 필요 없죠 이제. 굵직한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잘한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굵직한 거는 고용 지표 그리고 물가 지수, 연준의 방향성 이 세 개가 제일 굵직한 것들인데 연준에서 50bp 금리 인하를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고 또 추가적으로 50bp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하면서 이 경제가 나빠져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뭐 자잘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와도요. 수요일 지표를 보면 신규 주택 판매 지수, 5년물 채권 경매 뭐 별거 없고 목요일부터 뭐 많습니다. 일본은행 통화정책 회의록, 내구재 주문, GDP 성장률 분기별 최종치, PCE 물가지수 분기별 최종치, 실업수당 건수, 콜린스, 코글러, 제롬 파월, 윌리엄스, 라가르드, 마이클 바, 그리고 재무부 장관 옐런, 연설, 뭐 굉장히 많이 스케줄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통화정책, 글로벌 통화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 나올 때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목요일 장에. 그리고 금요일 장이 핵심입니다. PCE 물가지수가 나오는데 최근에 월러 연준 이사가 나와가지고 이번 금요일은 PCE가 굉장히 낮게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헤드라인 PCE 지표인데 지난달에는 2.5%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나올 컨센서스는 2.3%입니다. 그래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지수는 2%인데 물론 근원이긴 하지만 이건 헤드라인이고 그래도 2.3%면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만약에 PC 물가지수가 낮게 나오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채권 오르고 주가 오르고 달러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은 테슬라 여기서 먹을 자리는 한 6, 7% 정도가 되고 고점을 찍고 이 매물대에서 매도가 나와서 하방 추세로 변환된다면 10% 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먹을 자리는 별로 없고 떨어질 자리는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서 들고 계신 분들은 뭐 한 5%, 6% 매물대까지 계속 들고 있고 굳이 추격 매수를 할 필요는 없다가 결론이고요. 엔비디아는 120불 돌파하는 게 일단 우선 급선무다. 이 하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120불 돌파하면 상승 모멘텀이 나와서 이제 125불 이 하방 추세에서 벗어나고 다시 사상 최고가를 시도해 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더 나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